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뭐 스몰딜 얘기 바로 할게요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네. 소장님이 스몰딜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랑 류허가 만났는데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게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합의라고 자평했는데 중국에선 중국의 승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신지 궁금해요, 이번 협상에 대해서. 네. 글쎄요, 이제 이 말 많은 사람은 말 때문에 망하는데요. 요새 국내에도 그런 양반이 있죠, 한 명. 예. 뭐 쓸데없는 말이 많이 해갖고 괜히 혼자 이상해지고 있는 사람 한 명 있던데. 자, 지난주 내내 했던 얘기가 뭔가 대단한 걸 해내는 것처럼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스몰 딜, 부분 합의는 원치 않는다. 그렇죠. 컴플리트, 뭐 완전한 합의를 원한다. 이랬다가 완전 합의가 안 나오니까 살짝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페이즈 1 딜, 1단계 딜. 예. 그건 스몰 딜이나 무슨 뭐 부분 합의나. 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마켓워치의 이 기사하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아마 월가의 분위기고, 그래서 결국 지난 금요일 날 어제 컬럼버스 데이로 국채 시장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조금 거래도 많지 않았어요. 거래도 예. 많지 않고 시장이 맥이 빠져서 오늘 이후부터 이제 실제 금요일 날은 헤드라인이 막 쏟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죠. 제목 보세요. 너무 too excited, 너무 흥분하지 마라. 이 트럼프의 이제 인용이죠. Greatest and biggest deal ever. 지금까지 있었던 위대하고 가장 큰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죠. 중국하고 막 지금 만들어낸 합의는 예. 지금까지 greatest and biggest deal이다 이 말이에요. ever made, 우리의 위대한 애국자 농민들. 뭐 농민들도 그냥 농민도 아니고 위대한 애국자 농민들. 예. 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딜 협상이다. 예. 최상급 변호사가 막 나오죠. 성문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버릇이기도 하고 습관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 사실 네. 여기 좀 어떤 의문은 있대요. 무슨 의문? 이만큼 많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 농산물을. 설명인즉슨 사준다 그러니까.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이 양반 또 수치 뭐 원고도 안 보고 무슨 A4도 안 보고 수치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명석하죠. 예. 그동안 한 160억 달러어치 농산물을 사다가 요새 우리가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80억 달러로 줄었는데 이걸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한 400억 달러 내지 500억 달러어치 사주겠다 최대. 500억 달러 같으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500억, 5천억, 5조, 50조, 한 70 몇 조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만큼에 해당을 하는데 마지막 문장을 저렇게 했습니다. Our farmers will figure it out. 어쨌거나 뭐 해내겠다. 안 해내겠느냐? 그러면 3D 프린터가 필요하나? 농산물도. 그리고 마지막에 땡큐 차이나. 중국 없어도 좋다. 중국은 우리의 적이다 하다가 또 이제 갑자기 고맙대요. 땡큐 차이나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진도 좀 어떠세요? 정덕 앵커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유허 부총리 악수하는 장면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환청처럼 들립니다. 트럼프가 고마워. 이런 사진이 이번에 필요했거든. 류허 그냥 손 내주면서 씩 웃으면서 그래 뭐 이번에 이걸로 대충 덮고 가자. 서로 지금 윈윈한 저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핵심은 그거죠.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것 중에 확정된 거는 뭐냐. 농산물 좀 더 사주겠다는 거였고. 그리고 이번 주 15일 오늘 관세부가 안 한다는 오늘 거죠? 관세부가 2,500억 달러에 대해서 25%가 30% 추가 더 5% 더 때리기로 했던 거. 그것만 아니다. 그거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유예했던 거 그거 안 한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 관세 줄인다는 얘기도 없고 철폐한다는 얘기도 없고 12월 15일까지 밀어놨는 1,600억 달러 그거 아주 뭐랄까요. 미국 국민들이 관세 효과를 갖다 절감하게 되는 최종 소비재. 예.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보고하자.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 농산물 좀 사주겠다는 그 얘기하고. 그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얘기했던 것 중에 환율 투명성 안에서 뭔가 협의가 됐다. 예.
근데 무슨 어떤 협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게 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우 지수가 이렇게 된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윗골가 달린 거예요. 헤드라인이 좋으니까 갭업으로 출발했다가 장중에 그러고 나서도 더 올라갔던 부분의 절반 가까이를 토해내고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양봉이네요, 다행히. 그나마 양봉이고. 예. 그리고 어제는 그냥 약보합이었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을 또 맞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 보시면 뭐 현저하죠. 어제 뭐 워낙에 안 열렸으니까. 예, 미미한 그런 상황. 전반적인 상황. 뿔뚝뿔뚝 올라와 있는 이거는 그건데. 저 옵션 만기일이었던 상황인데 예. 평소 대비 그렇게 뭐 환호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별로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저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게 스몰 딜 나와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보니까 블룸버그나 CNBC에서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중국이 딴소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외신을 읽어보니까 사인을 하기 직전까지 우리가 조금 더 바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협상을 좀 어떻게든지 조금 더 우호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끝내고 싶은 거고 문우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뭐 잘 됐고 이대로 간다면 연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두루뭉술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양국의 지금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졌는데. 그래서 이 부분 좀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일본은 뭐 때문에 저렇게 막 날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니케이가 일본만 잘 가요. 일본만 잘 가죠. 네.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가 아까부터 보니까 5만 원, 5만 100원, 5만 200원에서 왔다 갔다. 이런 걸 갖다 이제 과연 안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뭐합니다. 안착하려면 적어도 5만 1,000원까지 오늘 가졌어야 되나? 예, 저희가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이거 CNBC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사 그 부분 한번 캡처해 와봤습니다. 예. 지금 문우시는 말하기를 만약에 there is no China deal in place 이 협상이 제대로 이렇게 안 되면은 12월에 가서 관세 추가하기로 한 거 올리겠단 말입니다. 하자고 하겠다는 거죠. 이 뭔 소리죠 이거? 그냥 저의 해석입니다. 협상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그다음에 또 이 얘기 자기가 시리아에서 철군한다고 하니까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다짜고짜 이제 바로 군사 행동 움직여서 시리아로 쳐들어가 가지고 쿠르드족 작살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런다고 또 삐져서 하는 얘기가 터키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50%를 때리겠답니다. 관세. 와.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트윗이나 기자들 앞에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 경제를 박멸하겠다 이런 표현, 작사를 내겠다, 박멸하겠다, 아예 끝장을 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자, 그 아래 기사. 중국은 another round of talks 그렇게 다른 또 한 번 더 협상을 원하는 거예요. 네. 뭐 하기 전에 phase 1 of the trade deal 이 1단계라고 얘기하는 여기 대해서 사인하기 전에 그럼 아직도 해결 안 된 내용이 많다 이런 얘기죠. 네네. 지난 5월 5일 제가 갑분사 트위트라고 얘기하는 그 5월 5일 트위트 나오기 전에 사실상 우리가 뭐 했었죠? 뭐 한 90일 정도의 휴전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뭐 이 정도 140 몇 페이지인가 있었는데 그중에 시진핑이 막판에 한 3분의 1 정도를 확 날리면서 내가 책임진다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열받아가지고 중국이 딜겠다 하면서 관세 때리겠다고 그쵸. 막 나오기 시작했던 그 이후의 흐름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디테일이 확인은 되고 있지 않다. 일단 금요일 날 뭐 협의는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전에 시장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목금 이틀 동안 있다 하다가 목요일 날 일찍 돌아온다 했다가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말이죠. 뭐 그런 식의 흐름이니까 어떻게 붙들어 그걸 갖다 시장 돌려 세웠던 게 그거 아닙니까? 류허가 금요일 날 나하고 백악관에서 만나기로 돼 있어라는 트위트 내용. 그게 또 시장 빠지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는 재료였거든요. 예. 장 빠진다 싶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류허 금요일 날 어떻게 나 만나? 그 얘기는 뭐다? 시장이 그러면 이틀은 하네. 뭐 이런 정도의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안 했으면 어땠을까? 다시 한 번 더 아까 차트 가볼까요? 이 재료 없었으면은 그냥 밑으로 가는 거죠. 이 재료 없었으면은 밑으로 한 번 더 꺾이든지 이 선 깨지면은 깝깝한 거죠. 그 답안 나오죠, 저기. 아니면 예. 지난주 미네소타 유서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 왜 시간 날 때마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에어포스 원 타워 가서 내년 벌써 자기 예, 그렇죠. 예, 유세하죠. 한 10만 명이
몰려왔답니다.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2만 명이고 예. 바깥에서 대형 스크린 보고 또 모인 것도 2만 명이고 그 분위기는 굉장해요. 예나 지금이나 메인 저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얼굴 꽉 차게 해서 뒤에 그냥 한 서너 줄밖에 안 보이게 하는데 이걸 길게 잡으면 엄청난 집회예요.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대형 유세를 앞두고 야, 대충 합의한다고요. 합의한다고 그냥 뉴스 내, 보도자료 내. 그리고 이제 유허 붙들어 하루라도 더 맛있는 스테이크 먹이고 뭐 이런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좀 지나봐야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또 트윗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중국이 실제로 사인 전에 원한다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알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 아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영향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것 같고 무역 분쟁이 미국이랑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에어버스 보조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대중국 추가 관세도 있고 앞으로의 영향들이 지금 굉장히 엄청날 것 같은데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제 나온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한번 먼저 보고 가시죠.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대로 캡처한 기사입니다. 지금 하얀색이 중국 수출입니다. 예. 하얀색이 중국 수출인데 우선 큰 흐름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그쵸. 추세는 보이죠. 예, 하락 추세네. 자, 마이너스 3.2%예요. 예. YOY 전년 대비 예. 지난 9월 달에 수출이 전년 대비 3.2% 줄었습니다. 이 파란색 수입 8.5%나 줄었어요. 그리고 트레이드 밸런스 무역 수지 흑자 규모인데 빌리언이니까 10억이죠. 10억 배요. 397억 달러 정도 이 막대기인데 그럭저럭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유지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입이나 수출이 전년비 줄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대미 수출이 제일 많이 줄었어요. 제일 아래쪽에 하얀색 예. 마이너스 21.9%. 일본에도 마이너스 5%. 한국에 대해서도 5.1% 줄었고 독일 관련해서도 그나마 는 데는 9.7% 아세안 수출. 아세안이네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런 내용 다룬 것 같은데 결국 베트남 한번 거쳐서 간다는 얘기예요. 딴 데로. 예,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다면 관세 확 없애면은 지금까지 때렸던 관세를 갖다가 다 그럼 없던 일로 해주면 해결이 되는가? 해결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단계란 얘기죠. 그런 상황이고 관세 철폐한다라고 해버리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그렇게 떠들썩하게 가든 잘못하면 이거 뭐 1, 20년도 더 걸릴 수도 있는 패권 전쟁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 이러다 말 거였어. 약간 김 빠졌다 느낌 김 나죠? 빠지기도 하고 미국에 낯이 안 서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낯이 안 서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겁니다. 거기다가 수입이 저렇게 줄고 있다 중국. 거기에다가 지금 CNBC 올라와 있는 이 돼지 사진. 예. 지금 우리도 돼지 열병으로 난립니다만 중국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지금 보세요. 1년 전보다 9월 달에 70% 가까이 69.3이니까 70%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들 돼지고기가 얼마나 엄청 중요한지는 먹는 거죠. 엄청 먹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즉 중국 소비자들의 원래 지갑을 갖다가 지갑을 허트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딴 데 쓸 돈이 없는 겁니다. 딴 데 쓸 돈이 없다 할 정도로까지 나오고 있고 뭐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들 가운데는 그렇게 얘기하죠. 돼지고기가 중국 공산당 정권을 갖다가 위협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뭐 그런 나오더라고요. 소리도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즉 정치적인 어떤 그 손상을 갖다가 감수하고라도 결국 다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는 사안인가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본다면은 장이 헤드라인 따라서 등락은 거듭하고 있고 일단 환원은 했습니다만 팔로스루가 약하죠. 네. 지속적으로 가는 게 네. 좀 약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시장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상황인데 불확실성만 더 커진 것 같은.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살펴봐야 될 거는 네. 한 며칠 뉴스 흐름 따라서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이게 또 주춤하고 있고 네.
파운드가 무슨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가운데에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국 총리하고 아일랜드 총리가 성명서나 뭐 발표했는데 둘이 한번 잘해보겠대요. 이 소리에 이틀 연속 막 파운드가 날라왔는데 어제부로 또 꺾이고 있죠. 네, 그렇죠. 이유랑 뭐 얘기 나오고. 엘리자베스 여왕 들리는 얘기로는 자기가 연설문을 쓴 게 아니고 뭐 물론 직접 쓰는 지도자는 없습니다만 거의 뭐 보리스 존슨 총리가 써준 연설문 읽었다는 식인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달러 약세가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연준까지 가세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예. 생각보다 빨리 날짜로는 오늘부터 1년 미만, 1년 이하의 만기 재정증권 사주겠다. 돈 풀겠다는 얘기예요. 월 600억 달러 규모. 적지 않은 규모예요. 예. 600억 달러 규모로 해주겠다. 거기다가 22는 지난 9월 22 통화정책 회의 때 예고해놨죠. 예. 11일부터 자산 매입하겠다. 월 200억 유로.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든 장을 갖다가 끌고 가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마케팅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 들어옵니다. 배 뜰 것 같습니다. 노조세요. 물 들어옵니다. 넣어주세요. 미국도 돈 풀고 유럽도 다시 돈 풀고 납니다. 예.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지금 뭐 5만 원. 근데 어쨌거나 갭으로 이렇게 5만 원을 갖다 건드리 5만 300원 갔다가 지금 5만 원에서 이제 그 마무리 됐는데 예. 오늘은 여기서 이제 더 가주지 못하고 계속 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 깨지진 않죠. 한번 살짝 깨지긴 했어요. 100원 정도.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 47,500원이었던 이 레벨을 갖다 올라섰던 이게 크긴 컸는데 예.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즉 지금 이렇게 갭이 나와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내지는 두어 개가 동동동 뜨다가 만약에 여기서 갭 다운이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갭을 메꾸면요. 갭 다운이 나오면 안 좋습니다. 그거는 예.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갭으로 올라왔는데 어제는 그냥 보합으로 가다가 오늘 만약에 갭 다운 지금 지수 흐름으로 봐서는 지수물 흐름으로 봐서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기술적인 신호인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뭐 5만 원까지 왔는데 가는 김에 5만 3천 원 가서 액면 분할 가격은 찍어줬으면 싶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그 액면 분할 삼성전자 나도 삼성전자 주주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비싼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로 오니까 샀던 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어요. 꽤 오래 갔죠. 예, 좀 그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환율 아직은 선에 걸리네요. 지난주 말씀드릴 때는 이 구름대 안에서 놀다가 구름대 열리는 쪽으로 방향 잡지 않겠느냐. 그쵸. 아래쪽 86, 위로 2,006원, 뭐 1,206. 예. 그래서 한 20원 박스 중에서 어느 쪽일까 했는데 일단 아래쪽이 열렸습니다만 네네. 위안화 강세가 지금까지 봐서는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즉 이게 완전히 우리 환율도 완전히 이제 하향 안전입니다. 얘기를 하려면은 아직 뭐 7.06 근처니까 뭐 아직 멀은 얘기입니다만 이게 7위안 밑으로 다시 내려가 준다면 모를까.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데스크의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그래요. 이제 고객들한테 이렇게 주로 코멘트하는 뭐 브로커들이나 PB들이 얘기가 예. 이제 뭐 들고 있는 달러 던지시죠가 아니고 조금 더 견뎌보시죠 분위기예요. 아직까지는요? 예, 아직까지는 이게 뭐겠습니까? 다들 아직 확신 못하겠다. 그렇죠. 이도 저도 아니다. 이도 저도 아니다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잘 설명 안 될 때는 뉴노멀 아니면 골디락스 이걸로 지금 우리가 10수년째 시황쟁이들은 그걸로 땜빵을 해오고 있는데요. 예. 무역 협상도 골디락스네요. 아주 잘 된 것도 아니고 아주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패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장이 부러지지도 않고 훨훨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런 좀 답답한 단계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열릴 때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또 코멘트를 내놓는지 그 네. 부분을 또 한번 저희가 근데 로버트 실러 교수가 예. 의미 있는 얘기를 하네요. 어떤 얘기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갈수록 잃어간다. 어. 뭐 이런 미국 결국 침체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상황인데 너무 정치 쉽게 하죠. 너무 정치 쉽게 하고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는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다.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은 처음엔 그랬죠. 처음에 그렇게 해왔는데 예. 아마 이기긴 이길 거예요. 이기긴 이기는데 내상을 좀 크게 입을 것 같아요. 내상을 크게 입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싸움은 서로에게 괴로운 건데 그 괴로움을 갖다가 인내해낼 수 있는 그 인내심이나 과거의 경험상 배도 고파봤다 고생도 해봤다 하는 부분에서는 중국이 그래 한번 길게 가보자. 뭐
이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리스크고 사실 중국이 적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여론도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을 좀 왕래하시는 분들 얘기는 중국 인민들 특히 젊은 층들이 오늘 김영익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20, 30대들이 싸우자. 오히려 뭐 미국하고 이거 우리가 꿀릴 거 없다. 뭐 자존심 국가적인 그리고 어떤 그런 자존심을 갖다가 잃지 말자라는 쪽으로 하는 반면에 미국 내에서는 훨씬 또 자유로운 체제다 보니까 반대의 의견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 거죠. 자유롭죠. 좀. 예. 식자라면은 소위 말하는 먹물이 좀 들어간 사람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마냥 찬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좀 더 격조 있게 하자. 좀 더 미국답게 하자. 조금 일관되게 가자. 그리고 애초에 상식적인 경제 논리에 맞춰서 가자. 이런 어떤 비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